여기 관객의 70%가 여성이었던 무대가 있습니다. 공연장 안은 온통 오빠, 오빠라는 함성으로 가득 찼고 이 함성은 훗날 오빠 부대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대중문화사에 새겨집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사실은 실패에서 시작합니다. 데뷔 앨범은 반응이 없었고 두 번째 앨범의 타이틀곡은 방송 금지곡이 되어버렸습니다. 좌절한 청년은 고향으로 내려가 한동안 방황했습니다. 그를 다시 무대로 이끈 건 다름 아닌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대한민국 대중가요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한 시대를 대표한 국민가수 그리고 라이벌 나훈아와 함께 1970년대 가요계를 양분했던 이름. 왜 60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노래는 여전히 불릴까요? 지금부터 가수 남진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남진, 본명 김남진은 1946년 9월 27일 전라남도 목포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김문옥은 목포 일보의 발행인이자 제5대 국회의원을 지낸 지역 유지였습니다. 전쟁 직후였던 1950년대 목포에 승용차가 손에 꼽던 시절에도 그의 집에는 자가용이 있었을 정도였다고 하니 그야말로 목포 최고의 부잣집 도련님이었던 셈입니다. 목포 북교 초등학교를 졸업한 남진은 아버지를 따라 서울로 올라가 경복 중학교에 다녔고 이후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 목포 고등학교를 마쳤습니다. 학창시절 그는 닐 세다카, 폴 앵카 같은 팝송을 즐겨 불렀다고 합니다. 목포고 졸업 무렵 한 레스토랑에서 노래를 부르다 밴드마스터의 눈에 띄었고 이 인연으로 당대 인기가수 남일의 곡을 만들었던 작곡가 한동훈을 소개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처음 꿈꾼 건 가수가 아니라 배우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신문사를 물려받거나 전계에 발을 들이길 바랐지만 남진은 아버지 몰래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진학해 서울로 상경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왜 하필 풍각쟁이냐며 크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65년 남진은 1집 서울 플레이보이로 가수로 데뷔합니다. 그의 나이 19, 20살 무렵이었습니다. 그러나 데뷔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음반은 방송을 타기 시작하며 히트를 눈앞에 두는 듯 했지만 타이틀곡 연애 영번지가 제목이 퇴폐적이라는 이유로 국가에 의해 금지곡 처분을 받고 맙니다. 두 번의 앨범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자 남진은 고향 목포로 내려가 한동안 술로 시간을 보냈다고 전해집니다. 20살 청년의 가수 인생은 이대로 끝나는 듯 했습니다. 이때 반전의 계기를 만든 사람은 다름 아닌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두 번째 앨범에 실려있던 다른 곡 울려고 내가 왔나를 다시 밀어붙여보라고 아들을 설득합니다. 사실 이 곡은 원래 남진이 부르지 않으려 했던 노래였습니다. 작곡가 김영광이 녹음을 권했지만 트로트를 부르는 게 창피하다는 이유로 거절했고 결국 곁다리로 앨범 끝자락에 겨우 실렸던 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곡이 예상을 뒤엎고 큰 인기를 끌기 시작합니다. 시골에서 상경에 고생하며 살아가던 그 시절 청년들에게 이 노래가 위안이 되어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66년 정두수 작사 박춘석 작곡의 가슴 아프게가 발표됩니다. 사실 이 곡의 원래 제목은 낙도 가는 연락선이었습니다. 작사가 정두수의 고향인 하동의 포구를 떠올리며 쓴 가사였지만 제목이 너무 올드하다는 고민 끝에 지금의 가슴 아프게로 바뀌게 됩니다. 이 곡은 그의 최고의 인기를 얻으며 남진에게 MBC 신인가수상을 안겨주었습니다. 21살 벼랑 끝에 섰던 청년은 이렇게 스타가 됩니다. 공교롭게도 엘비스 프레슬리 역시 21세에 러브미 텐더로 스타덤에 올랐다는 점에서 훗날 사람들은 그를 한국의 엘비스라 부르게 됩니다. 가슴 아프게의 성공 이후 남진은 가요계뿐 아니라 영화계에서도 활약합니다. 1967년부터 1977년까지 약 60여 편의 영화에 출연했고 1969년 부일 영화상에서 신인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가요계와 영화계를 넘나드는 그야말로 빅스타의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인기 절정의 순간 그는 뜻밖의 선택을 합니다. 1968년 남진은 해병대에 자원 입대합니다. 이후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어 위문 공연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원래는 1년간의 파병이었지만 그는 여단장에게 부탁해 파병 기간을 연장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우들이 전장에서 쓰러져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대한의 남아로서 먼저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1971년 그는 그렇게 군 복무를 마치고 제대합니다. 제대 후 발표한 곡이 로커빌리 스타일의 마음이 고와야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국내 가수 최초로 서울시민회관에서 귀국 기념 리사이틀 공연을 엽니다. 이 공연에서 여성 관객 비율은 무려 70%. 엘비스 프레슬리풍의 의상을 입고 화려한 조명 아래 노래하는 그를 향해 여기저기서 오빠, 오빠 하는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공연은 전례 없는 대성공이었고 이후 공식 팬클럽이 생기며 오빠 부대라는 이름이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대한민국 대중문화사 최초의 조직적인 팬덤이 이렇게 탄생한 것입니다. 컴백 4개월 만에 그는 TBC 남자가수상과 MBC 최고가수상을 동시에 거머쥡습니다. 1970년대 대한민국 가요계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나훈아입니다. 남진이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나훈아는 이미 물레방아 도는 데 등을 히트시키며 정통 트로트 가수로 입지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남진의 오랜 음악적 동반자였던 작곡가 박춘석이 나훈아와 손을 잡은 상태였습니다. 남진은 새로운 파트너인 작곡가 남국인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그의 대표곡을 탄생시킵니다. 1972년 발표된 님과 함께는 남국인이 작곡하고 그의 부인이 고양이라는 필명으로 가사를 쓴 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남진은 바쁜 활동 일정을 이유로 6개월 넘게 이 곡의 데모를 제대로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작곡가 남국인은 곡을 다른 가수에게 넘기겠다고 선언하기에 이릅니다. 당시 소속사였던 지구레코드의 임정수 회장이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야 남진은 이 곡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만약 그 설득이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라는 국민 애창곡은 전혀 다른 가수의 노래로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노래는 1970년대 산업화, 도시화가 한창이던 시절 시골을 떠나 도시에서 살아가던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소박한 행복의 이미지를 심어주었습니다. 2대8 가르마에 새하얀 나팔바지를 펄럭이며 무대를 종횡무진하는 화려한 무대 매너로 남진은 님과 함께를 자신의 대표곡이자 인생곡으로 만들어냅니다. 남진과 나훈아는 곧 언론에 의해 라이벌로 묶입니다. 훗날 남진은 이 라이벌 구도가 100% 미디어가 만든 것이며 돈을 벌기 위한 연예계의 비즈니스였다고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이벌 구도가 몰고 온 열기는 진짜였습니다. 공연장에서는 남진 팬들과 나훈아 팬들이 서로 응원 구호를 외치며 경쟁했다고 전해집니다. 전라도 출신의 남진과 경상도 출신의 나훈아라는 지역구도, 도시적이고 박진감 넘치는 남진의 비디오형 매력과 서정적이고 구성진 나훈아의 오디오형 매력이 극명하게 대비되며 대중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이 시기 초반 3년 동안은 남진이 가수상을 연달아 석권하며 앞서 나갔지만 이후 나훈아 역시 수많은 히트곡을 쏟아내며 명실상부한 양대 산맥으로 자리 잡습니다. 당시 한 언론사 조사에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라이벌 2위로 남진과 나훈아가 꼽혔을 정도로 두 사람의 경쟁 구도는 대중문화의 상징적인 장면이 되었습니다. 남진만의 매력, 무대 위의 한국형 엘비스 남진의 매력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는 원래 트로트보다는 스탠더드 팝과 엘비스 프레슬리의 로큰롤 창법을 선호했습니다. 선이 굵고 저음의 남성적인 목소리, 그리고 무대를 종횡무진 누비는 역동적인 퍼포먼스는 당시 다른 트로트 가수들에게서 보기 힘든 스타일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엘비스를 상당히 의식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엘비스가 군 복무 이후 GI 블루스라는 곡과 영화로 이미지를 쇄신했듯 남진 역시 이 곡을 한국어로 번안해 불렀습니다. 1973년 하와이 공연 때는 그의 매니저가 미국까지 직접 건너가 엘비스의 매니저를 만나 엘비스가 입었던 점프수트를 구해온 일화도 전해집니다. 나훈아가 시골의 정서와 고향에 대한 향수를 노래했다면
남진은 도시적인 감성과 에피소드를 노래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두 사람의 성장 배경과도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목포의 부유한 유지 집안에서 자란 남진과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나훈아라는 대비가 대중에게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이야깃거리였습니다. 인생의 굴곡 화려한 결혼, 그리고 나락 전성기를 누리던 남진의 인생에도 커다란 굴곡이 찾아옵니다. 1976년 그는 가수이자 뮤지컬 배우인 윤복희와 결혼하며 세간의 큰 화제를 모읍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고 결국 3년 7개월 만인 1979년 이혼으로 마무리됩니다. 설상가상으로 1980년 신군부가 들어서면서 남진은 정치적인 이유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비슷한 시기 조용필이라는 새로운 스타가 떠오르며 가요계의 중심이 옮겨가기 시작했고 남진은 결국 가수 활동을 접고 재혼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떠납니다. 한 시대를 호령했던 오빠 부대의 원조가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몇 년간의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1982년 남진은 조용히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 정통 트로트곡 빈잔을 발표합니다. 이 노래는 크게 히트하며 그의 화려한 귀환을 알렸습니다. 비록 3년의 공백 동안 수많은 신인 가수들이 등장하면서 예전만큼의 폭발적인 인기를 곧바로 되찾지는 못했지만 빈자는 남진이라는 이름을 다시 대중의 마음속에 새겨놓은 곡이 되었습니다. 현재의 남진, 80대의 현역, 살아있는 가요사 이후 남진은 둥지, 후배 장윤정과 함께 부른 당신이 좋아 등 세대를 아우르는 히트곡을 꾸준히 발표하며 활동을 이어갑니다. 특히 흥미로운 사연이 있는 곡이 있습니다. 2008년 발표한 나야 나라는 곡인데 훗날 2017년 데뷔한 아이돌 그룹 워너원이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에서 동명의 곡 나야 나 픽미를 발표하면서 이 옛 노래가 뒤늦게 재조명받는 흥미로운 일도 있었습니다. 2020년에는 오빠 아직 살아있다라는 곡을 발표하며 후배 가수들 사이에서도 여전한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2024년 데뷔 60주년을 맞은 남진은 이를 기념해 팬들을 위한 헌정 다큐멘터리 영화 오빠 남진을 선보였습니다. 같은 해 그의 인생을 담은 책 오빠 남진 또한 출간되며 그의 삶은 한국 근현대 대중음악사의 한 장으로 정식 기록됩니다. 2024년 원로 가수 현철이 별세하면서 남진은 현역 가수 중 최고령자가 되었습니다. 80대에 접어든 지금도 그는 무대를 지키고 있으며 2025년에는 SBS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등 꾸준히 대중과 만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영원한 라이벌로 불렸던 나훈아가 2026년 은퇴를 선언했을 때 남진이 가장 먼저 아쉬움을 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라디오 방송에서 너무 아쉽다, 한창 노래할 나이인데 라며 옛 라이벌의 은퇴를 진심으로 안타까워했습니다. 평생을 라이벌로 묶여 살아온 두 사람이지만 그 관계의 밑바탕에는 서로에 대한 존중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진 스스로도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봅니다. 고생을 안 하고 스타가 되다 보니 애절함 같은 깊은 맛이 없었다. 나이를 먹으며 데뷔 때보다 더 큰 열정을 갖게 됐다. 20대의 그를 보며 환호했던 소녀 팬들은 이제 70대가 되었습니다. 행사장에서 다시 만난 그 팬들이 마치 예전으로 돌아간 듯한 표정을 짓는다고 그는 담담하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시 들어야 할 남진의 노래는 울려고 내가 왔나, 가슴 아프게, 마음이 고와야지, 그대여 변치마온 님과 함께 빈잔, 둥지, 나야 나, 당신이 좋아, 오빠 아직 살아있다 등 주옥 같은 곡들이 많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청년은 이제 80이 넘은 현역 가수로 여전히 무대에 오릅니다. 데뷔 앨범의 실패, 금지곡 처분, 방황했던 시절, 그리고 어머니의 권유로 다시 붙잡은 노래 한 곡. 그 작은 반전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빠 부대라는 말도 저 푸른 초원 위에라는 가사도 알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유행은 변하지만 명곡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남진의 음악은 단순한 트로트를 넘어 한 시대의 추억이자 한국 대중음악의 역사였습니다.